자, 삼각함수 이제 그래프를 옮겨 봅시다. 우리가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얘도 혹시라도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했잖아. 그때 하나 딱 적어놨던 거 있었는데 기억나나? 요? 그거 제가 지금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함수에 있어서 얘는 진짜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라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얘네 이걸로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자,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다.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내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X 마이너스 A 얘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모든 x 자리에다가 x-a를 대입하는 거예요. x제곱이든 x세제곱이든 상관없이 그냥 x-a를 x 대신에 적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인다. 얘도 마찬가지. 얘는 y 대신에 y-b를 대입해주면 돼요. 물론 식을 적을 때는 그냥 y축으로 옮겼다. 왼쪽에 있는, 아니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그냥 플러스 b 적어주면 되는 거다. 그지? 어쨌든 얘가 원리고요. 그 다음은 대칭이동. 자, 대칭이동을 보면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 있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이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가면 좋습니다. x축 대칭이다. 얘는 어떻게 바꾼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면 돼요. 모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 y축 대칭은 x 대신에 모든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원점 대칭은 x부터 적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적어주는 거. 그 다음 마지막 y는 x라고 하는 거는 x 대신에 y, 그 다음에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주면 된다. 자, 근데 여기는 y는 x 대칭에 대해서 얘가 좀 중요한 게 있었다.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얘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역함수를 구한다는 뜻이야. 역함수를 구할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었거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삼각함수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평행이동을 시키고 대칭이동을 시킨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반적인 식 가지고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옆으로 늘리고 줄이고 위로 늘리고 줄이고를 했었잖아. 그죠? 그 식을 한 번만 적어보면은 사인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y는 a sin bx라고 하는 걸로 적었었잖아. 그죠? 이 a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냐면 얘가 최대 최소의 영향을 미쳐. 얘가 늘려지고 줄여들고 하는 그 a 값이 되겠다라는 거야. 얘가 최대 최소의 영향을 미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b라고 하는 거, 얘는 주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었다. 그래서 a sin bx라고 하는 이 삼각함수에서는 최대값은 절대값의 a라고 하는 걸로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의 절대값 a라고 하는 걸로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sin x라고 하는 거는 주기가 2파인데 bx가 되면서 주기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줬었어요. 자, 이제 얘를 평행이동을 좀 시켜볼게. 얘를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알파, y축 방향으로 플러스 베타만큼 평행이동 시킨 애를 한번 적어 봅시다.
얘를 평행이동시키면은 y는 a 자리에는 일단 그냥 그대로 l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 다음 sin b인데 x 대신에 x-알파를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x-알파를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베타만큼 움직인다라는 거는 뒤에다가 플러스 베타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전개시켜 보면은 얘가 a sin bx 마이너스 b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식으로 적어지는데 얘를 일반식으로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어요.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도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에서 각각들이 무엇을 의미를 하냐? 이 a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그대로죠. 최대 최소를 의미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인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y축으로 얘가 올라가는 거잖아. 내려가거나. 그래서 최대 최소에는 이 d라고 하는 것도 같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b라고 하는 거, 얘는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 주기는 단 얘밖에 없어. 얘밖에 주기 영향 미치는 거 얘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c라고 하는 거, d라고 하는 거, 이 두 개 가지고 얘는 평행 이동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면 y축 대칭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붙겠죠. 그죠? x축 대칭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붙는데 마이너스 y가 여기랑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a, b, d라고 하는 이 세 개 자리에 있어서 얘는 대칭 이동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냥 식을 적어보는 게 가장 간단할 겁니다. 얘는 그냥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를 막 굳이 외운다? 그럼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진짜 딱 알아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주기, 얘. 여기 안이 아무리 복잡해도요, 주기라고 하는 거는 x 앞에 붙은 얘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괄호 안에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 x 앞에 있는 이 숫자만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그 뒤에 188페이지, 거기에 리마크에서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걔를 좀 유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요,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는요, 어쨌든 주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칭성이랑 주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8칸짜리 사각형 안에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8칸짜리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하나, 둘, 셋. 으악, 너무 크게 그렸나? 야. 자, 이렇게 8칸을 그린 다음에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를 여기다가 딱 대입하게 된다면 주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값과 그때 함수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y는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하는 그래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 최대값은 뭐가 되냐면 우선 뒤에 d가 없었을 때 얘 최대값이 절대값 a였잖아요. 그죠? 저번 시간에 한 거죠, 얘는. 절대값 a였는데 거기서 d만큼 평행 이동, 올라가거나 내려간 거야. 그럼 최대값은 절대값 a라고 하는 거에서 d만큼 더한 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였는데 d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라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라고 하는 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주기를 한번 볼게. 주기는 얘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그지? 얘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근데 얘 시작점은 괄호 안이 0이 되는 부분이야. 괄호 안이 0이 되는 부분.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하는 게 들어갔을 때 얘가 0이 되겠지? 그 다음 주기만큼 여기에다가 적어주는 거야.
주기가 b분의 2파이죠. 절대값 b분의 2파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애를 마이너스 b분의 c 더하기 절대값 b분의 2파이라고 하는 걸로 적어주는 거야. 얘가 한 주기가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나서는 사인 그래프 모양 그대로 가지고 와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해서 요렇게 되는 거야. 얘가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하는 그래프 모양이 된다라는 거야. 최대값 제가 되는 거고 최소값 제가 된다. 알겠죠? 코사인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코사인도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y는 a 코사인 bx 더하기 c 플러스 d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얘 최대값부터 코사인 a라고 하는 거의 최대값은 절대값 a였죠. 그리고 나서 d만큼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 a 플러스 d, 얘는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라고 하는 걸로 적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괄호 안이 0이 되게끔 하는 x값 마이너스 b분의 c, 얘를 가지고 한 주기만큼 오는 거야. 마이너스 b분의 c 더하기 절대값 b분의 2파이라고 하는 걸로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까지 해서 마무리. 자, 그래서 이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 만약에 얘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됐어. 얘를 그대로 뒤집어 주시면 돼요. 요렇게 생긴 함수가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됐어요. 그러면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얘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예제 1번 있죠? 오른쪽에. 예제 1번을 직접 한번 해보실래요? 예제 1번을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얘를 딱 보면은 일단 얘 봐봐. 아래 위로 늘린 거지. 얘 봐봐. 옆으로 늘린 거지. 그 다음에 얘 봐봐. 얘는 이 만들어진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위로 올리거나 그대로 내린 거지. 평행이동을 한 거잖아. 그래서 얘를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먼저 그림을 그릴 거야. 얘를 총 8칸짜리, 얘는 좀 짧게 그릴게. 8칸짜리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야. 물론 이 칸을 굳이 정확하게 맞추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이 최대값을 보는 거야. 얘 최대값을 보는 거야. 얘 절대값 a라고 하는 게 얘 자체의 최대값이잖아. 거기서 c만큼 평행 이동된 게 최대값이야. 그 다음 최소값은 마이너스의 절대값 a에 플러스 c만큼 움직인 게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시작점이 0이 되는 거랬지. 그지? 0이 되는 x값이야. 근데 얘 x축으로는 평행이동된 게 아니니까 그냥 x가 0일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여기가 한 주기가 될 때야. 한 주기가 되는 건데 얘는 절대값 b분의 2파이라고 하는 게 한 주기가 되는 거다. 그지? 자, 그리고 나서는 사인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얘를 요렇게 그릴 거야. 요렇게. 이해돼요? 얘가 정확한 얘의 함수다. 그래프 모양이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얘입니다. 혹시 얘 어떤 말이었는지 기억하나요? x라고 하는 거를 f라고 하는 함수에다 넣었던 거랑 x에다가 p를 더한 거랑 똑같다라는 뜻이야.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주기가 p다라는 값이야. 근데 얘 주기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 뭐냐면은 사인 함수라고 하는 게 요렇게 생겼고 또 계속해서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잖아. 봐봐요. 얘가 하나의 주기가 될 수 있지. 한 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 자체도 하나의 주기가 될 수 있어. 얘가 한 주기면 얘가 2주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다. 이 p 값도 여러 가지야. 근데 문제에서 정확하게 딱 주어졌지. 최소값이 파이라고. 그치? 문제에서 양수 p의 최소값이 p래. 그러면 얘가 주기 반복되는 게 파이. 얘가 최소라는 거잖아. 얘가 파이라는 뜻이야. 이 파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구하냐? 여기 주어졌잖아. 이해돼? 이 p라고 하는 게 절대값 b분의 2파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문제에서 주어지길 파이라고 주어졌어.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상수 a, b, c인데 b가 양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b라고 하는 거는 2다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4랑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는데 얘가 4고요. 얘가 마이너스 2잖아요. 원래 이 c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값이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똑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잖아. 근데 그만큼 똑같이 위로 올라간 게 플러스 c가 된 거야. 이해돼? 자, 이 말 다시 한 번만 할게. 지금 이 사인 함수라고 하는 거 최대 최소는 두 개의 절대값이 똑같은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 거야. 근데 얘가 c가 더해지면서 그대로 올라간 거야. 자, 4랑 마이너스 2야. 원래 똑같은 숫자인데 부호만 다른 거. 얼마로 내려오면 완성이 될까? 1만큼 내려오면 얘가 3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A라고 하는 건 3인 거야. 그러면 얘가 4가 되기 위해서는 C는 1이 되는 거겠지. 이해돼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는 3이고 C라고 하는 거는 1이다. 그래서 A, B, C 세 개를 곱한 값은 6이다 라고 찾아주는 겁니다. 알겠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아닌가? 어려우면은 잠깐 10분 쉬었다가 하시죠. 어려운 거 보네. 쉬는 거 보니까. 자, 이제 2번부터 봅시다. 자, 이제 2번 보게 되면 fx라고 하는 게 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최대값, 최소값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자.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지금 5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5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이 3에다가 b를 더한 거죠. 그래서 b는 너무나도 쉽게 2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은 얘를 조금 바꿀 겁니다. 얘를 조금 생긴 거를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얘가 3 사인에 2분의 파이 x 플러스 2분의 파이 a 더하기 2라고 하는 이 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게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었죠? 그죠? 이 주기를 봐서 얘가 한 주기가 4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딱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A 값은 어떻게 찾을 거냐? 지금 우리가 1을 대입했을 때, X자리에다 1을 대입했을 때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죠? 맞아? 자, 그러면 얘를 X자리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F의 1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3 사인에 얘 1 들어가면 2분의 파이가 되고 플러스 2분의 파이 A라고 하는 게 되고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얘가 지금 최대값이잖아. 그지? 최대값은 여기 사인 안에 들어갈 게 2분의 파이가 되어야 돼. 그지? 그 다음은 또 있지. 얘가 한 주기가 더 지나서 2분의 5파이일 때가 되겠지. 그지? 또 한 주기가 지나서 2분의 9파이가 될 때가 가장 최대값들이 나오게 될 거잖아. 그지? 이쪽 왼쪽으로 갈 때도 있겠다. 맞아요? 자, 근데 A라고 하는 게 0이 될 수는 없어요. A라고 하는 게 0이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평행이동 시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평행이동 시킨 게 아닌데 얘는 평행이동이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A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양수니까 어차피 0은 안 되겠네. 자, 그 다음으로 A로 가능한 거 얘일 때 A가 4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가 4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얘가 된다면 A라고 하는 게 8이 되는데
최소값을 구하니까 A가 4인 게 가장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4, B가 2라고 구해놨죠? 2개 곱하면 8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볼게요. 자, 예제 3번 보게 되면 이 구간에서 얘의 그래프를 그려서 y가 9일 때 3개의 점, y가 2일 때 7개의 점에서 만나라고 하는데 일단 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우선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 a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기라고 하는 거, 주기를 봤더니 얘는 3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겠다, 그죠? 맞아요? 그럼 0부터 2파이까지는 총 3개의 주기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개의 주기가 있게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3개의 주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야겠다. 한 주기, 두 주기, 세 주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적어보면은 얘는 절대값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0, 여기는 2파이인데 주기가 3분의 2파이니까 여기가 3분의 2파이, 여기가 3분의 4파이, 얘가 2파이라는 걸로 될 거예요. 자, 이제 y는 7이라고 하는 게 딱 3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그래프랑 딱 3개의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얘가 돼야 되지. 그죠? 그래서 얘가 7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9요. 미안해요. y는 9. 얘가 9가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은 7개의 점에서 만나는 게 y는 2라고 하는 점이다. 자, y는 2라고 하는 점이 총 7개의 점에서 만나는데 7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 조금 내려왔다고 생각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만나지. 조금만 더 내려와 봐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점에서 만나지. 얘가 y는 2라고 하는 점이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제일 밑에가 하나, 둘, 3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가운데 있는 게 y가 2가 됐잖아? 그치? 원래는 어디에 있었을까, 얘가? x축에 있었던 거야. x축에 있었는데 그만큼 올라간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b라고 하는 값이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얘 최대값이 9가 되기 위해서 a라고 하는 게 7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곱하기 b라고 하는 거 14가 되겠습니다. 얘는 a랑 b가 둘 다 양수라서 가능한 거야. 만약에 a라고 하는 게 음수라고 한다면 a가 음수면 얘가 뒤집혀야 되겠지. a가 음수라고 한다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거잖아.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그거까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탄젠트 함수입니다. 탄젠트 함수는 빡세요. 여러분들이 정근선을 잘 어려워해서 정근선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자, 먼저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y는 a 탄젠트 bx 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 그래프에서 a라고 하는 건 아래 위로 늘리는 거라고 했었다, 그지? 근데 탄젠트는 최대값이 없어. 계속 올라가는 애야. 최저값이 없어. 최소값이 없어. 계속 내려가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는 이 a라고 하는 거에서는 그냥 함수 값에다가 a만 곱하는 의미 정도가 있다. 탄젠트에서는 최대 최소의 의미는 따로 없어요. 근데 b라고 하는 거는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 탄젠트의 주기는 얼마죠? 다른 것과 다른 파이가 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x가 된다면 이 주기라고 하는 게 절대값 b분의 파이라고 하는 걸로 바뀐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어질 텐데, 여기는 이 점근선이 방정식이 있죠. 그죠? 이 점근선이 방정식이 있는데 주기가 b라고 하는 게 되면서 얘는 2의 절대값 b분의 파이가 되고요. 마이너스 2 절대값 b분의 파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나오는 거는요. 주기 얘를 하나 더 더해서 2 절대값 b분의 3파이라고 하는 걸로 점근선이 나온다라고 확인을 했었죠. 저번 시간에. 그죠? 자, 그래서 점근선이 있을 때 A가 양수라면은 얘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생길 거다. 얘가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가진다라고 했었죠. 그죠? 이제 얘를 평행 이동시키는 거야. 평행 이동시키는데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고 오른쪽 왼쪽으로 다 움직일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사인이랑 동일하게요. y는 a 탄젠트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얘도 상자로 나타낼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상자로 탄젠트는 잘 나타내진 않는데 한번 나타내 볼게요. 한 이 정도만 그릴까? 자, 여기 있는 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얘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값이 있죠. 얘가 딱 탄젠트 0이 되도록 하는 값이거든요. 얘가 0이 된다. 여기 안에 있는 게 0이 된다.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하는 x값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얘가 0이야. 탄젠트 0이 0이니까 얘 d 이 함수값이 d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대 최소는 없어요. 그 다음 주기라고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얘 주기가 x 앞에 있는 이 b만 주기에 영향을 미치겠다. 주기 자체는 왼쪽과 동일한 절대값 b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한 점이 있을 때 여기 딱 0이라고 하는 이 점이 있을 때 주기를 반으로 나눠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점근선이 될 거고 여기도 점근선이 된다. 근데 여기 있는 좌표는 마이너스 b분의 c 더하기 2 절대값 b분의 파이. 얘는 마이너스 b분의 c 마이너스 2 절대값 b분의 파이. 이런 점근선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왜 의미 없는지 알겠죠? 사각형에다 그리지 않는 이유를. 얘 삐져나가잖아요. 그죠? 얘가 딱 제한되어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사각형으로 그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그래프 대충 이렇게 그린다라는 걸 알고요. 예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예제 4번이랑 예제 5번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4번입니다. 얘 그림을 그려야 되네요. 그림 그리는 동안만 문제 한번 읽어보거나 아니면 한번 풀어보고 계시죠. 읽어만이라도 한번 보시죠. 자, 탄젠트 함수입니다. 탄젠트 A 탄젠트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그래프인데 얘 벌써부터 조금 머리가 복잡해지죠. 얘를 제일 처음에 볼 때 탄젠트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이 점근선 사이 거리를 봐야 돼요. 이만큼의 거리가 지금 4파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얘가 한 주기입니다. 얘가 주기랑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b라고 하는 게 뭐가 돼야 4파이가 나올까요? 얘가 4분의 1이 되어야지만 4분의 1분의 파이가 되면서 주기 4파이가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b라고 하는 거를 4분의 1이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양수라고 나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은 우리 c라고 하는 거랑 a라고 하는 거를 찾을 텐데 c라고 하는 게 양수래. 그러면 얘를 4분의 1로 묶어내면은 얘가 될 텐데 얘도 양수지. 그지? 양수를 양수로 묶어냈으니까 얘도 양수잖아. x축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한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가
원래 0에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음의 방향으로 온 거다, 그지? 맞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움직인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파이만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얘가 4분의 1에 x 플러스 3파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마이너스 3파이만큼 왼쪽으로 간 거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3파이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4분의 1까지 전부 다 전개하게 되면은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3파이가 되겠다라는 걸로 나오죠. 자, 그래서 C 범위에 만족되네. 그래서 C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4분의 3파이라고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괜찮죠? 자, 다음 A라고 하는 걸 찾을 텐데 A라고 하는 거는 함수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우리가 하나 또 알고 있는 점이 있지. 0, 마이너스 3을 지났는데 X자리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볼게. F0이라고 하는 거,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A 탄젠트의 4분의 3파이가 된 거야. 자, 4분의 3파이는 어떻게 계산할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얘가 A 탄젠트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랑 동일하잖아. 그지? 자, 각변환이잖아. 여기 있는 이 파이가 탄젠트를 그냥 그대로 탄젠트로 바꿔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각도를 그대로 가지고 오죠.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근데 얘 지금 이사분면 각이네. 그지? 이사분면.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얘가 만약에 4분의 3파이라고 해도요. 얘는 그냥 예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지? 우리 각변환할 때 뒤에는 건 항상 예각으로 생각하는 거랬잖아. 이사분면이죠. 이사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옵니다. 자, 탄젠트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1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값을 가지는데 얘가 마이너스 3이래. a라고 하는 게 3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a 값도 찾았다. a가 3이 되는 거다. 그래서 a, b, c 값 전부 다 찾았네요. 다 곱하게 되면 16분의 9파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탄젠트가 조금 복잡해요. 사인이나 코사인보다는 탄젠트가 조금 더 복잡할 거다.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이에요. 예제 5번 보게 되면은 얘라고 주어진 함수가 있고 얘가 y는 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나타내는데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a2, a3를 더하는 거다. 자, 먼저 a2라고 하는 거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a2, n자리에 2가 들어간 거다. 그러면 얘는요. 탄젠트 2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과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거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보는 거야. 자,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얘가 y축, 얘가 x축이야. 자, 근데 얘를 평행이동 된 거, 얼만큼 평행이동 된지를 보기 위해서 x 앞에 있는 2로 묶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축 양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점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주기를 봤더니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2분의 파이만큼 주기가 된다라는 거는 그 절반인 4분의 파이만큼을 나눠서 얘를 여기다 적을게요. 얘 제목이라고 할게요. 그림 좀 깔끔하게 그리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얘가 0이고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탄젠트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파이부터 해서 파이까지예요. 한번 쭉 그려볼게요. 파이까지. 얘가 이런 모양. 다음 하나, 둘, 여기다. 요런 모양을 가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파이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얘가 마이너스 파이라고 하는 탄젠트의 그래프가 얻어지죠. 그러고 나서는 y는 마이너스 x랑 교점을 확인할 겁니다.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함수잖아요. 그러면 교점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a2라고 하는 거, 얘는 4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A3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는 좀 지울게요.
자, A3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n 자리에 3이 들어간 겁니다. 얘는 탄젠트 3x-2분의 파이 얘가 되는 거다, 그지? 그리고 나서 얼만큼 평행 이동시켰는지 보기 위해서 3으로 묶어내면요, 얘는 뒤에다 그냥 적을게요. 탄젠트 3의 x-6분의 파이라고 적어지면서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요, 얘가 6분의 파이야. 그리고 얘 주기 봅시다. x 앞에 있는 게 주기 영향 미친다고 했잖아. 3분의 파이가 주기죠. 그죠? 그러면은 그 절반인 6분의 파이를 가운데부터 오른쪽 왼쪽에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는 0, 다른 하나는 3분의 파이가 되겠다. 그리고 또 주기, 그리고 또 주기. 얘가 3분의 2파이, 얘가 파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에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얘는 마이너스 파이라고 하는 정근선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탄젠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런 그래프고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기냅니다. 만나는 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죠. 그래서 A3라고 하는 거는 6개가 된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2 더하기 A3 두 개 더하면은 10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은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형 18번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얘는 다음 시간에 하죠. 오늘 유형 17번만 정확하게 하고 그래프 그리는 것 좀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시죠.